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야당의 두 축을 이뤘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진영이 동거를 끝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권노갑 고문이 탈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자기의 색채를 좀 지우려고 하는 것 같군요. 안신당의 모습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권노갑 전 상임고문의 탈당 회견부터 확인합니다. 저는 60년 가까운 정치 인생에서 처음으로 몸을 담았던 당을 스스로 떠납니다. 당 지도부의 폐쇄적인 당 운영과 배타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길에 미력 하나마 혼신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권노갑 전 상임고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1930년 2월생이에요. 이제 만 86세가 거의 다 됐는데 어쨌건 오랜 60년 야당 인생을 끝내고 올해는 탈당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60년 민주당의 전통을 잇는 유일 야당이라고 강조해왔는데요. 이 60여 년, 그리고 당원으로서 55년을 함께했던 권노갑 상임고문이 떠납니다. 그리고 동교동계 좌장이라는 그런 지위도 무시 못하는데요. 이 동교동계라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을 일컫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DJ가 서간 이후에는 이 호남과 전통적 지지층을 대변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DJ와 노무현 두 정신적 지주 중에 DJ 쪽이 당을 떠난다는 얘기가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DJ가 떠나는 것, 이게 상징적인 것이 당사를 제가 찾아가 봐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흉상 2개,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늘 걸려 있었거든요. 그 흉상과 그 사진, 좀 변동이 생길까요? 네, 지금 권노갑 상임고문이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토요일 날 오전에 써놓고 마지막까지 오늘 수정을 또 거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 고문은 제가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바로 두 사람의 정신적 기둥이 있는데 이제 어떤 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만 강조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데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만 강조를 할 것 같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정말 착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권노갑 상임고문의 탈당 기자회견문 중에는 보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말 많은 사랑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줬던 많은 분들이 떠났고 그래서 오늘 자신도 떠났다.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는 것은 어떤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동안 권노갑 고문이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군이 되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어떤 평가를 내놨는지 좀 비판적이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 그 문재인 대표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그 권노갑 고문은 잡아야 된다. 이것이 사실 그 문재인 대표 주변에서도 얘기였었는데 결국은 잡지 못한 것은 그 마지막 사실 회동에서도 그 문재인 대표한테 권 고문이 당신이 그 지금 그 퇴진하고 사실상 이 선을 물러서고 그 조기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좋다. 그것이 분열을 막는 길이다라고 조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언을 그 듣질 않고 바로 그날로 그 정동영 전 그 고문을 찾아가서 어떤 이 그 다시 그 복당을 요청하는 이런 행보해 보고 더 이상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그 어떤 일말의 기대를 다 접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최재성 그 총무본부장 문 대표 측에서는 뭐 절이 싫으면 뭐 스님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상황을 보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스님이 싫어서 절이 떠난 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60년간 있었던 것은 스님이 아니라 절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기둥, 석가래가 걸어서 나간 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권노갑 상임고문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8일 문재인 대표와의 점심 오찬 회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노갑 고문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작아져도 좋다.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런 발언을 하면서 권 고문은 그때부터 탈당의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월 5일 날 문재인 대표가 하도 만나자고 해서 식사가 아닌 티타임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표는 다른 동교동계 인사들은 다 떠나도 좋으니 고문님만 남아달라.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실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의
영입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문제를 끊기 위해서라도 탈당의 시기를 앞당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권영학 고문 결국에는 안철수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경상남도 봉하마을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요. 자,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봉하마을을 찾은 안철수 의원. 그런데 한 분이 피켓에 뭘 써갖고 나오셨군요. 그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밀지 마세요. 그렇게 진노용하더만 여기 왜 와요? 항상 한 걸음 뒤에서 간 보고 여론 동향을 보고 한마디 던지는 게 안철수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거 그 간입니다. 그거 막 들어봤냐고 아직까지. 네, 자. 간철수라고 비판을 했고 그동안 친노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친노를 상징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왜 찾았느냐라고 얘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안철수 의원의 방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이 친노를 비판하더니 왜 왔느냐라는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는 일반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렇게 네.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성 저렇게 구호를 외쳤던 분은 네. 알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사실이 확인이 돼서 뭔가 이렇게 당 차원의 어떤 대응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 어떤 그 폭력이라든지 불상사는 없었고요. 네. 오늘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데 이은 어떤 그런 행보의 일환입니다. 이 자리에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이 중도 비노계 일부 인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직접 권양숙 여사도 만났잖아요. 그동안 이제 1월 1일 날 이희호 여사를 찾았을 때 이제 따로 몇 분 차도 대접받고 따로 만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차이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직접 따로 또 만나기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공개 회동도 했고요.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희호 여사 때처럼 네.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담을 나눴죠. 네.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친노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어떤 네. 패권주의라든지 그리고 너와 나 구별하는 것보다 지역주의 타파라는 이 진실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런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권양숙 여사 만났을 때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창당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권양숙 여사님이 서운한 점이 있을까 걱정된다면서 말씀드렸다. 걱정 진짜 하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친노를 비판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친노가 아니라 문 대표의 사실 혁신을 반대하고 이런 어떤 패권주의적인 당 운영을 비판한 것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난 본심이 이거지 내가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든지 또는 그 친노 세력 전체를 비판했다. 네. 이건 아니다. 네. 라는 오늘 설명을 이렇게 그런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여사의 생각에는 어쨌든 네. 노 대통령 세력을 버리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서운한 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오늘의 그 분위기는 그런 부분을 전혀 그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내색하지 않고 네. 쭉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듣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것이 현재 전하는 양쪽의 얘기입니다. 자, 아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친노를 비판하면서 이걸 왜 왔냐고 했던 것과는 달리 봉하마을과는 달리 어제 광주에서는 대단히 환영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광주와 인연을 유독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 호남 지역에서 일단 뭐 국민의당의 지지율만 봐도 네. 뭐 야권의 주도 세력이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좀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의 목소리가 높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사실 봉하마을 간 것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얼마 전에 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묘소뿐만 아니라 네. 총원에 가서도 일단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를 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한 것도 내가 정치적으로 친노 세력과의 결별을 했을지 몰라도 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데에는 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고 국민 통합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어찌 보면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안철수 의원, 왜 친노를 비판하면서 왜 봉하마을을 왔냐는 한 당원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놨군요. 나는 노무현을 비판한 적이 없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세력을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대표 진영이 낡은 진보로 가기 때문에 그 몇 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지 노무현 정신은 김대중 정신과 함께 우리들이 계속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어쨌건 오늘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었던 그가 반발 빠진 모습인데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길래 반발을 뒤로 빠졌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제 현충원의 모습인데요. 자, 일단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같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같이 행보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같이 행보를 하지만 안철수 의원의 발자국이 한 반보 정도 좀 뒤에 있죠. 그리고 네. 방명록에 있어서도 네. 먼저 좀 써달라 네. 이렇게 권유를 하는 장면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랬고 여기는 광주 5.18 묘역을 찾았을 때죠. 네. 어제 바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뒤에 곧장 이 광주로 내려가서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요. 여기에서도 같은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서명하는 데고 또 일단 대표적으로 그 묘역을 방문한 방명록은 한상진 교수가 썼고 안철수 의원은 그냥 연명만, 이름만 썼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대선 주자고 또 신당의 당 대표라든지 또는 어떤 공천권 행사라든지 이런 데 욕심이 없다라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 하면 우리가 본인의 이름을 회사명에다가 쓴 아주 대표적인 그 안철수 연구소. 네. 그리고 안랩. 예, 안랩. 그리고 책도 그 책 이름도 안철수의 생각. 이렇게 항상 안철수 본인과 개인을 네. 많이 내세우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안철수 신당이 네. 안철수 신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야권을 대체할 수 있는 수권 가능한 그야말로 어떤 여러 총의가 모아진 당이어야 된다. 네. 그래야 차기 대선 주자도 꿈꾸고 여기서 네. 성장을 꿈꾸는 많은 야권의 세력들이 모여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김한길 의원하고도 또 교감을 나누고 한상진 위원장하고도 교감을 나눠서 네. 안철수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런 네. 형태의 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주식 절반을 증여해서 만든 것도 안철수 재단이었고 책 제목도 안철수의 생각이었고요. 처음에 만든 회사도 안철수 연구소, 나중엔 안랩으로 이름을 좀 바꿨지만요. 자, 자기 이름을 늘 빼놓지 않았어 안철수 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렇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윤여준 전 장관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조언을 좀 윤여준 장관이 했음직하고 그 상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윤여준 장관은 이제 이번 주인지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행사도 많이 남겨놓고 있는데 대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대전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죠. 네. 창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이제 창당대회 하면 서울에서 많이 하는데 일단 서울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뭐 네. 서울의 그러니까 탈서울과 뭐 지방 분권의 색채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지금 국민의당에서 가장 지금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 호남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호남에서 창당대회를 하게 되면 또 네. 너무 지역당 이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총선의 중요한 곳은 중원이고 중원이면 충청권이기 때문에 결국 대전에서 창당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이제 약진이 눈에 띕니다만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당, 안철수 신당이 굉장히 낮네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 뭔가 이곳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좀 일깨워지는 겁니다. 네, 충청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변화가 가장 뚜렷한 것이고요. 네. 충청을 이겨야만 대선이든 총선이든이 승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전에서 창당대회를 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중도 개혁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제2의 DJP 연합을 성사시킨다라는 의미도 깔려 있습니다. 아하, 호남에서의 바람을 타고 충청을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구상까지 대전 행사에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식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사가 영입됐는데 오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